물에 번지지 않는 잉크로 밑그림을 그리고요. 잉크가 마르면 수채화로 채색합니다. 현장에서는 밑그림만 그리고요. 사진 찍고 집에 와서 사진 보고 수채화로 채색해요. 밑그림은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채색은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 완성하는데 2주 걸려요. 우리 막내 모습이네요. 잘 찾아보면 그림 안에 제가 들어있어요. 찾으셨어요? 여기 내 손만 나와요. 손만. 밑그림을 그릴 때는 삐뚤빼뚤 못생겼는데 완성을 하고 나면은 그럭저럭 좋아 보입니다. 주로 자주 가는 곳, 좋아하는 공간, 가보고 싶은 곳 이런 곳들을 그려요. 여기는 라오스에 있는 사원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더러워서. 그림만 이쁘고요. 실제로 가면 더러워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이 탑은 10층짜리 석탑인데 그리다가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9시간 동안 앉아있었어요. 옛날 서울역이죠.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제주도로 출장을 가면은 한 이틀 더 머물면서 스케치를 몇 장 해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채색을 합니다. 제가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예요. 제주 월정리라는 곳에 있는 유명한 카페입니다. 바다가 잘 보여요. 여기는 합천에 있는 영화 촬영장인데 저 밑에 있는 자갈 그리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5일 동안 자갈만 그렸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가구 카페입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댁 거실인데 온 가족이 음악을 하세요. 거실에 악기가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작품들이 저의 3번째 개인전 작품들인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은 3번째 개인전에 출품한 24점이 전부 다 팔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드디어 완판 작가가 됐습니다. 자, 저는 개인전을 열 때 셀프 개인전이라는 걸 열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전문적인 갤러리들은 대관료가 너무 비싸니까 집 근처에 있는 카페나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저렴한 공간들을 찾아서 제가 액자를 직접 맡기고 찾아오고 도록, 엽서, 포스터 다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인터넷 출력 맡겨서 찾아오고 벽에 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혼자 하는 것을 셀프 개인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비용이 한 번에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 액자 하나에 5만 원인데 그림을 24점 만들면 액자값만 120만 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엽서를 한 번에 5,000장 정도 찍는데 엽서값만 100만 원. 등등등 다 합치면은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 개인전이 열리기 2달 전에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자, 5,000원을 후원하면 도록에 이름을 써주고요. 10,000원을 후원하면 이름 더하기 엽서, 15,000원은 이름 엽서 도록, 40,000원은 이름 엽서 도록 스마트폰 케이스, 120,000원은 이름 엽서 도록 원화 그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후원을 요청했는데 4일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후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후원 안 할까 막 걱정했는데 와이프가 이걸 보더니 어우,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싶어서 이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자, 5,000원 내면 땡큐라고 써주고요. 10,000원은 땡큐 엽서, 15,000원은 땡큐 엽서 도록, 40,000원은 땡큐 엽서 도록 스마트폰 케이스, 120,000원은
땡큐에 없어도록 원화. 자, 어디 보자. 자, 얼마 하고 싶으세요? 12만 원. 박수 한번 주세요. 12만 원은 역사가 세상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잠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바로 12만 원으로 모아서 갑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놀랍게도 3일 만에 250만 원 다 모았어요. 지금 사람들은 글자가 빽빽하면 이걸 힘들게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못해요. 안 해요. 그런데 글과 그림이 적당히 섞여 있으면 이해가 빨라지죠. 이해가 빨라지면 결정을 얼른 내립니다. 제가 직장생활 16년간 하면서 알게 된 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 안 돼요.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그 사람이 결정을 얼른 내립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면 제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어요. 바로 12만 원 얻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글과 그림을 함께 쓰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을 16년 동안 했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곳에서는 액션 캠프라는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액션 캠프. 이게 뭐 하는 거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두세 명이 팀을 이뤄서 일주일에 하루씩 한 달 동안 4번 회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뭔가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내는 행사인데, 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메일로 구구절절 설명해가지고 보내면 여러분들이 읽겠어요? 잘 안 읽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너무 길면 안 볼 테니까 1분. 몇 분? 1분. 자,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려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 시간에 제가 그린 스토리보드예요. 잘 그리지 못했지만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액션 캠프에 참여하세요. 3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하루씩 회사 나오지 말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프로토타입으로 만드세요. 그 프로토타입은 뭐냐? 실제 동작하진 않지만 완성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문방구에 가서 도화지를 사왔어요. 도화지를 사다가 매직으로 굵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가위로 오렸어요. 자, 이제 이거 뭐 할까요? 동영상을 찍어야겠죠. 자, 그래서 문방구에서 사온 폼보드라는 판때기 위에다가 조금 전에 자른 종이를 올려놓고, 이게 저예요. 제가 이걸 손으로 막 움직였습니다. 위에 보면 카메라가 있죠.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 사각형만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여직원은 나레이션을 해줍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이 서비스 하면 우리 회사가 확 좋아질 텐데 아이디어 실현은 어렵습니다. 탑다운으로 꽂히는 일들은 너무 많고 프로세스는 느리고 복잡하게 느껴지죠. 이런 고민을 한 방에 없앨 새로운 조직과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가 직접 해보는 새로운 회사 만들기 파일럿 프로그램 액션 캠프. 일주일에 하루 4주 동안 컴즈를 살리는 모든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요. 집중할 시간, 원하는 동료, 필요한 교육은 팍팍 지원해 드릴게요. 3월부터 시작되는 액션 캠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괜찮죠? 네, 신청을 시켜줬죠? 자, 이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뭘 검색하면 될까요? 액션 캠프라고 검색하면 아주 고화질로 다시 볼 수 있고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주소를 복사해서 그 당시 직원이 900명이었는데 900명한테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열흘 뒤에 마감했는데 무려 7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 70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려 27개나 만들어내는 굉장히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스케치북을 한 장 넘겨서 화살표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화살표는 굉장히 신기한 도형입니다. 혹시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타보신 분? 좋아요. 자, 지하철 타면 환승역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서 갈아타는 곳인데,
사람들은 지하철 환승역에 딱 내리면은 자기가 가려는 역의 이름과 화살표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화살표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행동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거죠. 자,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화살표를 여러분 스케치북 한 장에 꽉 차게 그릴 건데 중요한 거 잘 보면 선들이 서로 딱딱 만나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끊어져 있거나 열려 있는 곳이 없어요. 그죠? 자, 선들이 꽉꽉 막혀 있게 그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넣고 한번 해보세요. 자, 왜 선들이 막혀 있는 게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화살표를 한번 여러분 스케치북에 꽉 차게 그려보세요. 잘 안 보이면은 교재도 있습니다. 출력된 거 보시면 돼요. 한 시간 전보다 실력이 엄청 느셨어요. 그래요? 생각대로 이거 생각대로 할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되죠. 실력이 너무 늘어서 겁날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막 이러면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막혀있게 그리는 겁니다. 손이 굉장히 빠르세요. 빠르고 정밀한 손.
네, 그림자도. 물리서 봐야 돼요. 눈이 딱 이렇게 솟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과 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돌아다니면서 여기 선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선이 안 끊어지게 딱딱 막혀있게 그리는 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여러분이 그린 작품이 종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즉 화면을 보면은 제가 종이에다가 인터넷에서 아이콘을 찾아서 몇 개 따라 그렸는데 자, 종이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걸 다른 곳에서도 써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다른 곳에서 써먹기 위해서 채색을 하려고 하는데 자, 뭘로 채색을 하면 제일 쉽고 빠르게 칠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번 유화, 2번 수채화, 3번 컴퓨터. 뭘로 칠하면 제일 빠를까요?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로 칠해봤는데 2분 동안 몇 분? 2분 동안 칠해봤습니다. 짜잔. 자, 2분 동안 칠했더니 이렇게 금방 채색이 되더라고요. 자, 얘를 2분 만에 칠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제가 두 가지 도구를 썼는데 그 두 가지 도구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도구는 캠스캐너라는 스마트폰용 앱입니다. 자,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나 집에 혹시 스캐너가 있으세요? 스캐너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린 작품을 스캐너로 스캔하면 좋은데 만약에 스캐너가 없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캠스캐너라는 앱을 설치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린 화살표를 찰칵 찍으면 어떻게 되냐, 얘가 자동으로 책상과 종이를 구별해요. 그래서 내 구퉁이를 찾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요 V자 모양의 체크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자, V자 버튼 체크를 딱 누르면은 얘가 알아서 깨끗하게 스캔한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스캔하고 없을 때 이 프로그램 해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정말 스캔한 것처럼 깨끗이 만들어주고, 자 지금 이 그림은 우리의 스마트폰에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메일에 첨부해서 자기 자신한테 메일로 보냅니다. 자 메일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PC에 가서 집에 있는 PC에다가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뭐라고요?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을 PC에다가 설치하는데 주의할 것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다운로드가 잘 안 돼요. 구글에서 찾으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에다가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을 설치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화면을 보세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색깔들이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버킷이라는 애가 있는데 쟤를 꾹 누르면은 그 영역이 채색이 됩니다.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레몬색 클릭,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노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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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잘 되죠? 하늘색도 바꿔보겠습니다. 하늘색으로 살짝 바꿔서 클릭,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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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잘 되죠? 잘 된 이유가 뭘까요? 막혀 있어서. 삐뚤빼뚤하거나 조금 못생기게 그려도 막혀있기만 하면은 한 번에 채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막혀있지 않고 끊어져 있거나 열려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클릭하면은 전체가 다 칠해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상시에 꽉꽉 막혀있게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림을, 작품을 나중에 디지털로 변환해가지고 다른 자료에서 넣어서 쓰거나 손그림을 가지고 뭔가 포스터를 만들거나 이럴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다?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CBS에서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제가 여기 3번 출연한 거 아세요? 네, 세바시에 3번 나갔는데 한 번 나가면은 6명씩 녹화합니다. 몇 명? 6명. 그럼 제가 PD한테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1번으로 녹화할 수 있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1번으로 녹화하면은 제 뒤에 몇 명 남을까요? 5명이 남죠. 그 5명이 15분씩 발표할 동안 멍청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 책상을 놓고 앉아서 뭐라냐? 사람들이 15분씩 하는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15분씩 글과 그림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면서 이야기들을 글과 그림으로 노트 필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 듣고 와서 이제 끝나고 녹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겠죠. 그럼 집에 와서 그냥 쳐 잘까요? 뭐 하고 잘까요? 그냥 쳐 잘까요? 뭐 하고 잘까요? 뭔가 하고 자요. 밤새 잘까요? 대충 할까요? 대충해요. 5분만 해요. 5분만. 자, 5분만 하려면은 선이 끊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선이 다 막혀 있으면은 5분 만에 칠할 수 있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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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5분 만에 다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다 정리해도 30분이 끝나요. 이렇게 정리된 것은 나중에 세바시의 이야기들이 책으로 나올 때 이 그림들을 한 장씩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에 참여하는데 한 번 참여는 1박 2일 동안 강의를 24개를 들어요. 자, 그걸 들으면서 뭘 만드냐? 이런 식으로 그래픽 서머리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은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지면 문제는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힘들게 정리했는데 안 읽어요. 그래서 그림들 하나씩 넣어요. 그러면 요걸 봐요. 요걸 보고 나중에 관심이 생기면은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들어있는데 너무 많아 안 읽어. 그럴 때 이런 그림들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것을 그래픽 서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막혀 있으면은 쉽게 칠할 수 있다. 그죠? 끊어져 있으면 밤샌다. 이 두 가지. 자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사람을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전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졸라맨이라고 해요. 졸라맨의 문제는 뭐냐? 되게 없어 보여. 자 오늘 우리는 있어 보이게 그릴 겁니다. 맨 오른쪽 머리는 동그랗게, 몸은 사각형, 팔다리를 그리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도형을 그릴 때는 그림자가 도형의 밖에 있었는데 사람은 몸 안쪽에 있습니다. 자, 해가 여기 왼쪽 위에 떠있다 생각하면은 뒤통수, 등 쪽, 발 아래. 자, 팔하고 다리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발 아래만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잔인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화성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시신을 찾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보냈습니다. 부검을 하기 위해 테이블에 시신을 늘어놨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죽은 시신 같아요? 팔다리가 다 잘라진 시신 같죠?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마법의 주문인 하나 둘 셋을 외쳐서 이 사람을 살아나게 해볼게요. 제가 시작하면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외치는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좋아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오. 끊어져 있던 팔다리를 이어주니까 오. 살아나서 달려가는 거 봤죠.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어깨예요. 어깨. 어디라고요? 어깨. 잠시 후에 여러분이 사람을 그리면 이상하게 내가 그린 사람만 빙신처럼 보일 거예요. 그게 언제냐? 팔이 어깨에 안 붙어 있고 옆구리에서 나온 사람이 빙신처럼 보여요. 자, 팔은 어디 붙어 있다? 지금 만져보세요. 빨리. 여러분의 팔은 어깨에 딱 붙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사람을 8가지 그려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서 화면에 보이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거 4가지. 몇 가지? 4가지를 골라서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가지는 내가 창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8가지를 그리는데 4가지는 따라 그리고 4가지는 창작하고 한 페이지에 8가지 사람을 그리세요. 자, 시작하세요. 네 개는 뭐 그릴까는 4개를 그리고 나면 생각이 날 거예요. 일단 4개를 따라 그리고 나면은 뭘 창작할지 생각이 날 겁니다. 창작이 어려우면 여기 있는 것들 응용하면 돼요. 응용. 예를 들어서 여기 비 오는 날 비 대신 눈 그리면 어떻게 돼요? 눈 오는 날이 되죠? 눈은 우산 위에 쌓일까요? 흘러내릴까요? 쌓일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 돼요.
사람을 그리고 뭐 하는 건지 써주세요. 줄넘기 장면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창작이라는 것은 일단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살짝 응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책 읽기, 운동하기, TV 보기, 낮잠 자기 자기하고 관련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몇 좋을 개를 수 있어요. 표현하는 4개는 따라 그리는 거고 4개는 창작하는 거. 한 페이지 8개. 참고로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그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그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적당한 규칙과 도구를 이용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도 충분히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만 하면 돼요. 예. 학년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힘들고 1학년 수준. 문제
등산? 네. 이 등산이에요? 점점 앞쪽으로 올수록 넓어지고 원근감 생겨요. 네, 잘하셨고 이제 여기 뭐 하고 있는지 포지션, 균형, 골키퍼 이런 식으로. 이거 고기 아니고 고기 아니고 고기 아니고 꽃 얘는 얘는 꽃이야. 이렇게 제가 먹는 것만 맞춰가지고 꽃이구나. 아닌 줄 알았어. 써주세요. 꽃. 자, 1분 남았습니다. 오, 거품 먹어. 굉장히 부유한. 자, 다 하신 분도 있고 조금 덜한 분도 있는데 상관없고요. 잠깐 펜을 내려놓으세요. 잠깐 펜을 내려놓고 자, 아까처럼 우리가 그린 것을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잡으세요. 서로 괜찮아. 안 그래도 괜찮아요. 자, 서로 책상 위에 올려서 자,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작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나는 그 이런 그런데 팔이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이런 데를 되게 좋다. 자, 이제 내려놓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간 금방 갔죠?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자,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저녁 맛있게 드세요.